네,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파의 일원이지만 우파를 좀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실책들이 있어서 뭐 국가를 뭐 위태롭게 하는 그런 실책은 아닌데, 작은 것들이라도 그게 어떤 순간의 그 판단의 판단 미스라는 게 지속되다 보면 이게 이제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것까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지만 제가 이제 평생 어떻게 보면 좌파 쪽에 이제 지지를 하다가, 그리고 좌파 지도자들하고 거의 이제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쪽에 이제 지지를 하다가 이제 우파로 오게 된 본질적인 거는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 때죠. 조국 사태 때 실망을 너무 크게 한 거죠. 이 공직자는 엄밀하게 보면 좌파 우파 이게 이념적 이거 스펙트럼으로 보면 좌파에 가까운 거죠. 좌파의 좌파. 공직은 당연히 그 공정성을 기초로 가야 되고, 그리고 상식이라는 그런 가치에 기반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전부 나누는 거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보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세금 많이 받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 좀 많이 투여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공직이라는 그런 타이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거는 민중에 대한 배반이에요. 민중에 대한 배반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직자들은 절대 청렴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 청렴한 사람들 최우선으로 치는 거예요. 능력은 두 번째고 일단 청렴해야 돼. 청렴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존립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을 평생 가지고 온 사람인데, 조국이 민정수석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또 이재명도 성남시장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거, 시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저지른 거를 저는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좌파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이제 우파로 왔어요. 우파로 가려고 우파로 간 게 아니라, 정당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정당은 좌파의 민주당, 우파의 국민의힘, 제3의 정당이 수없이 만들어지지만, 수없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져 오고 있지만, 지난번에 선거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 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3당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파에 왔는데, 그럼 우파에서 좌파보다 우월하고 더 능력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게 저는 조직원으로서 당연한 본분이고 도리다. 그래서 저는 우파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인기가 없었는데, 우파가 왜 인기가 없을까? 좌파에 비교해 가지고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특별함이.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없는 인물난을 막 갖고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뭐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부정과 부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국민들, 주권자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파를 비롯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다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다시 우파로 정권을 가져올 거냐. 마침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발탁을 해서 이제 만들어냈지만, 이 친구는
좌파든 우파든 가리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메스를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국이 이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것을 이제 문제 삼는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어떤 인물에 대한 그 어떤 대체제, 우파의 후보가 인물난으로 후보가 없었는데, 이런 인사는 우파로 대통령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하나 물방울이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듯이 그게 모인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파에서는 정말 혜성가도 같은 인물이 이제 하나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침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엄청난 표차로 엄청난 표차로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국민들이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존중하고 또 공감하고 거기에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한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두 가치, 두 개의 수레바퀴만 잘 굴러갈 수 있도록만 하면 당신의 임무는 끝난 거다. 이런 정도로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대를 했었죠. 그걸 기대하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건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정치를 했냐 이거예요. 아니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다 보니까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지 않나. 저도 우파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비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부합한 정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냥 공정과 상식에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그냥 이탈한 거죠. 그냥 이탈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가 확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교도소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조국도 교도소에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해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그 운신의 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역으로 이제 국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금 이제 힘을 키워가고 있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에 또 엄청나게 또 데미지가 오고 있는 게 뭐냐,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 이른바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가 어땠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 와중에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는 나서지 않고 넉넉히 조용한 내조를 하면서 지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공언했잖아요. 지켜야지. 왜 안 지켜? 그래가지고 그냥 대통령 되고 나서 계속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까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제가 처음에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청렴하지 않고 부정과 부패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을 미워해서 제가 왔다고 했는데, 지금 우파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왜 그런 가방을 받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논란이 돼서 그러면 그냥 그래요? 한번 밝혀봅시다. 그리고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명분 삼아가지고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를
도대체 못 믿을 때 그때 특검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존중하지 않고 그냥 특검으로 가는 거는 저차상 문제가 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해도 그쪽 좌파에서는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우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의 잣대를 한번 보자는 거야. 아니 공정하냐? 상식에 맞냐? 아니 좌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한다면 따라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가방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작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나라가 지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라가 댐이 무너지는 거는 그냥 뭐 물이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작은 그런 개미 구멍 하나 생기다 보면 나중에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 어떻게 했든 그게 뭐 사적으로 선물로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고위공직자들이 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짜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명명백백하게 그냥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면 처벌하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김민전이 또 뭐라 그래요? 응? 김혜경 여사, 응? 또 김동중 여사 다 합쳐가지고 같이 특검하자. 아니 그건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좌파들이 보면 물귀신 작전. 어차피 그쪽 인사들은 다 썩어 문드러진 인사들이요. 썩어 문드러진 인사들한테 뭘 거기 같이 엮어.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같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명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그냥 까발리자니까. 까발려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서 하라는 거야.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처벌 받아야 된다면 처벌 받아야지. 그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행태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왜 그런 거를 수사적으로 나가냐 이거예요. 자꾸 뭔가 없는 건데도 자꾸 숨기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가자니까.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정말 나라를 휘청휘청하게 한 자들은 지금 떵떵대고 있고, 나라를 휘청할 정도는 아닌데 조그마한 빌미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 돼가지고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 되는 거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청렴해야 된다고 계속 내가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예요. 받아 처먹지 말라는 거야. 위에 놈이든 낮은 놈이든. 근데 위에 놈이 먼저 안 받아 처먹어야 돼.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안 받는구나. 그거 다 안 받지. 위에서 처먹고 그러면서 니들은 받지 마라 그러면 안 받습니까? 그 사람들 다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로부터 그냥 윗사람이 소수선수 보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왜 받냐 이거야. 그래서 요즘에 또 그거 자꾸 부정한다니까. 그거 말고도 또 준 게 있다. 그래갖고 또 다시 2탄 3탄 해가 또 까발리겠다고 또 막 공갈 협박을 막 하는데 그게 공갈 협박으로 끝날지 진짜 사실인지 이게 뭐냐 이게 나라가. 그건 참 그냥 다 까세요. 그냥 다 밝혀서 받아들이고 밝혀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머리 풀고 가서 잘못했다고 국민들한테 아주 크게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민생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해도 지금 이걸 이겨낼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막 압도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자기들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자기도 우선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더 강하게 가서 우리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내부에서도 분열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제발 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그런 정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주는 국민성 두 가지만 딱 가져가면 윤통의 의무는 끝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